예, 안녕하십니까. 정병곤입니다. 김영에서 편입영어를 맡고 있고요. 이번에 한 15분에서 20분, 길면 20분까지 갈 것 같은데 15분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간략하게 편입영어 상반기 학습 전략, 소위 말해서 연강 커리큘럼 이런 거 포함해서 쭉 전체적으로 맨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어떤 마인드로 시험에 접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후에 영상이 4개짜리가 있는데요. 각 영역별 학습 전략, 영역별 학습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어휘, 문법, 논리, 독해. 꼭 한 10분짜리 되니까 그놈들을 하나씩 들어보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에 있을 겁니다. 제가 먼저 간략하게 이 1분 동안 이 말 좀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전체 학생분들이 꼭 가져야 될 자세 하나가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면 바로 이건데요. 여기 지금 영어 공부하러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뭔가 집중화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 이민 가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외국의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영어 공부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어 시험 공부하러 온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영어 공부는 범위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영어로 밥을 먹고 산 지가 벌써 한 30년 정도 되는데도 아직도 영어는 아주 저에게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범위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영어 시험은 압니다. 이제 범위가 있으니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 둘의 차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영어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 영어 시험 공부하러 온 사람이다. 목적의식을 가지다. 그런데 여기도 물음표네. 좀 더 들어갑시다. 영어 시험 아니죠? 뭐예요? 편입 영어 시험요. 한 번 더 갈까요? 편입 영어 시험 중에서도 상반기에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야기예요. 대체로 간단히 말하면 상반기는 핵심 코어 근육을 키우는 느낌이긴 한데 막연해요. 너무 진보해. 그냥 상반기는 여러분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에 당신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시험으로 실제 기출문제로 풀어봐야 돼요. 그것도 시간은 2배로 주고 거기서 80점이 나와야 돼요. 100점 만점에 80점이 안 나온다. 이러면 올해 끝까지 해도 나가리가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과 75점, 문과 85점 이라고 생각하고 야심을 가지고 그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좀 갑작스러울 텐데 어떤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가자. 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적의식을 가지고 막연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자, 여기요. 3가지로 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총 3가지. 앞으로 한 12분 정도 할게요. 4분, 4분으로 3개 나눌 텐데 첫째,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겠죠. 거기에 대한 분석이 4분, 1부입니다. 1부. 둘째,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대처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좀 메인이긴 하지만 1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는 게 2부에 2부. 4부만 쓸게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대처를 해서 가르쳤더니 결과물이 3번. 결과물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가르친 데서 어떻게 100% 똑같은 게 기출문제 나왔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합격했냐. 결과물,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물. 이게 3부로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나오는지 잘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랬더니 결과물이 어떠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가자고요. 시험은 이래 나옵니다. 편입 영어 시험의 영역별 출제 비중. 이거예요, 이거. 어휘가 나오고 문법이 나오고 그리고 논리가 나오고 단독, 장독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노란색이 큰 범위를 지닌다는 거 알겠죠? 한 80% 됩니다. 전체 배점에서 80에서 85점 될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10점에서 20점에서 15점 나오는 어휘랑 문법 무시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 1, 2점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앞에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소위 조금 진부한 비유긴 하지만 코어 근육이 잘 잡혀야 뒷부분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대, 현 세대들은 보통 문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요, 영역별 출제 비중은 비록 까만색이 조금 작긴 하지만, 노란색 위주긴 하지만, 우리는 대처를 이렇게 할 겁니다. 1부, 시험에 어떻게 나오노? 이렇게 해요. 대충 난이도는 편입이 수능 영어가 100이라면, 편입 영어는 한 250 정도 됩니다. 어려워요. 미국의 대학원 시험인, 미국 현지인들이 보는 대학원 시험인 GRE, GMAT, 여기 언어 영역도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할 거냐? 상반기에 이렇게 할게요. 앞에가
어휘랑 문법이 비록 전체에서는 배점이 15에서 20밖에 안 되지만 좀 많이 가르칠 거예요. 최소 50 정도는요. 그리고 여기 논리라고 하는 연결되는 부분들 있죠. 요거는 까만색 아랫부분으로 해서 장문 독해, 단문 독해와 이 앞에 거를 연결시키는 중간 다리인데 이 논리도 사실은 논리 구문, 문법 쪽 요소에 해당되는 논리 구문 쪽을 구문을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문을 세 종으로 세 개의 종류로 딱 분류를 해서 가르칠 거고요. 어휘도 논리, 막연한 어휘 단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척추 3번 뼈가 뭐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혹은 고양이가 가르릉거리다 이런 단어 알아서 뭐하게 해요.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유전적이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뭐 이런 류의 논리 단어 중심으로 쭉 한번 가르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휘와 문법이라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논리적으로 가르쳐서 결국에는 논리, 단독, 장문 독해에 써먹을 수 있게끔 가르치겠다. 이런 연결고리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의 큰 그림이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뭐 이렇습니다. 어휘는 논리, 어휘 중심이라 방금 이야기했죠. 고양이가 가르는 거리다 척추 3번뼈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법은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우리는 120개로 정리를 쫙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놈 알고 있고 구문도 세 가지 종류로 딱딱딱 분류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논리 독해라고 했는데 지문이 사람들은 독해의 범위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냥 열심히 책 읽으면 될 거야. 야, 독해는 그냥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면 돼. 평소에 책 어떻게든 알고 그 19년 동안 읽은 걸 지금 보겠다는 건데 나한테는 19년의 시간이 없어. 다시 인생 살 수가 없어. 범위 있어요. 지문의 논리적인 구조가 두 종류인데 그 두 종류 중에 어떤 건지 파악하면 돼. 그리고 문제 출제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바라보는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할 거라고요. 범위 있다고요. 그런 걸 할 건데 이 세부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서 할 거냐면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랬죠. 각 영역별 어휘, 문법, 논리, 독해 4종에 걸쳐서 각 영역별 학습 가이드 영상이라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커리큘럼 표상에 제일 위에 딱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클릭해서 10분짜리 4개를 한번 들어보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튼 그래서 그럼 이거를 연강커리로 어떻게 진행을 시킬 거냐. 연강커리로 바로 이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계산을 쭉 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인강학생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거랑 관계없이 현재 올라온 거 위주로 들으면 됩니다. 올라온 게 최신이다 생각하면 들으면 됩니다. 자, 1, 2월 달에는 이렇게 해요. 기초, 기본, 심화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이론의 이야기들이고요. 6개월 동안 여러 개를 다 하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1, 2월 달 한 덩어리에 모든 걸 다 가르쳐요. 그 이론을 가지고 3, 4월 달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적용시키는 문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좀 된다고 해서 1월 달, 2월 달에 한다는 데는 101 과정을 빼서는 안 되고요. 좀 모른다고 해서 벌벌벌 떨면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 정도 수준에 나오는 것들이고 이 커리큘럼 따라서 잘 오면 됩니다. 그 다음 어휘는 매번 똑같이 진행할 거니까 상관없고 문법, 논리, 단독, 장독을 저희가 2주에 현강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2주에 한 과목씩 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권의 책이 뜨니까 되게 뛰는 맛도 있고 되게 공부하기 진짜 재밌습니다. 그렇게 지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2주 6회의 수업이 끝이에요. 그러면 교재 하나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서 논리, 단독, 장독을 쭉쭉 진행하고 2021, 301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반기가 끝나거든요. 제가 아까 상반기의 포인트를 하나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랬죠? 6월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시험을 원래는 60분에 50문항을 푸는 거지만 우리는 100분 줄게. 아니 120분 줄게. 2시간 줄게. 2시간 주고 시간은 마음껏 써라. 대신에 사전은 찾아볼 수 없다. 네가 그래서 문제를 쫙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기준으로 80점, 85점. 일반적인 학교를 가고 싶다면 80점을 기준으로 보고 난 야심 있어. 85점. 이과 70점, 75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점수가 안 나오면 나랑 계획을 따서 짜야 돼. 7, 8월 달부터. 뭔가 앞에 거 다시 공부를 하면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점수가 나온다면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하면 되는 거라고요. 상반기의 포인트는 한국외대 6월 30일이라고요. 2시간에 50문항을 풀어보자. 70점, 80점. 75점, 85점. 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하면 되고요. 자, 이제 하반기 때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는 앞에서 1월부터 6월 달까지 배운 내용 있잖아. 그 외국대학교를 기반으로 한번 평가돼 봤잖아. 여기 7, 8월 달은 전부 기출문제만 가지고 움직여. 어떻게 움직이냐? 야, 내 기출문제로 나는 시간은 없지만 나에게 시간만 많이 주면
내가 앞에서 배운 실력으로 천천히는 다 풀 수 있다. 즉 출제 원리에 맞춘 풀이법을 가르쳐줘요. 그럼 이제 학생이 조화가 되겠죠. 다만 시간은 아직까지 부족하네. 당연하죠. 시간만 많으면 난 제대로 풀 수 있는 실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걸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효과 만드는 거니까 타임어택, 시간 관리 공부를 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은 명확한 인식, 범위에 대한 인식과 자기 실천이야. 무한반복. 자기가 알 때까지 계속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무한반복이에요. 이런 걸 가르치는 거고요. 9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매 순간 우리는 D시리즈라는 걸 보는데요. 그 D시리즈는 오자마자 한 달에 10번, 12번이라고 합시다. 한 달에 12번 현장에서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보고 1시간 동안 성적표 받고 그리고 해설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12번, 즉 4달 동안 한 50번 합니다. 그 성적을 가중치를 좀 둬가지고 전체 통합 성적을 만들고 12월 말이 되면 12월 초순에 다 할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걸 가지고 당신의 퍼센트 전체에서 네가 몇 프로다라는 걸 인식시켜 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때 좀 도움을 되면 됩니다. 학생하고 내하고 좀 싸울 일이 없겠죠. 학생이 서강대 경영학과 칠 건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반에서 서강대 경영학과 지원하는 학생 혹은 예년에 붙은 건 보통 5%인데 학생은 15%야. 이렇게 하면 알아서 안 보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게끔 공부를 시킬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들을 이제 뭐 보통 이제 저희는 국승세단까지는 해볼 생각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이제 탑 7까지는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가 3개 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요? 1번 어떻게 나오노? 둘째, 거기 맞춰서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시킬 거고 연관커리까지 설명했고요. 세 번째요. 적중사례, 결과물요. 그랬더니 실제로 적중되는 게 어떻게 적중됐냐면 2024는 아직 안 나와갖고 자, 쭉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특히나 한양대 중에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그렇죠? 네. 이 어떤 거 보면요. 한양대학교 어떤 거는요. 저희가 이코노미스트 지문을 쓰거나 아니면 이게 시중에 나와 있던 최신 지문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몇몇 문제를 바꾸는데 그게 그대로 나와갖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 건국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 여기 또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 시험지고 요건 우리 수업 시간 내용을 그대로 찍은 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늙어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인가 봐요. 그죠? 21학년도니까 서강대학교 그리고 뒷부분의 이야기들은 홈페이지에는 있습니다. 적중문항 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보내준 문자 같은 거 가천대학교의 크리스마스 지문이 그대로 나왔다. 그리고 여기 어디야? 건국대학교의 D시리즈 지문이 그대로 나왔다. 경희대학교에서도 그대로 나왔다. 단국대학교 침팬지 지문이 그대로 나왔다. 그 다음 합격자 명단인데 이거는 이전 거고요. 뭐 최근 걸 보면 이렇습니다. 655명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요거는 개별적으로 보면 이럴 거예요. 아마도 여기 서성하는 92, 중경웨이는 132, 건동홍수, 국승세단 주요 대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국승세단 넘어가면 학생들이 합격해도 연락 잘 안 줘요. 그래서 쉽게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렇더라. 자, 인강학생하고 하고 싶은 말이 딱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인강학생은 특히나. 현강과 인강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료를 줄 걸 주고 안 줄 걸 안 주는 거 아이가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똑같이 찍어서 그대로 올립니다. 다만 이런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기 학습 스케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강께 올라올 걸 기다리지 말고 내 학습 스케줄장 진도가 나오고 있으면 기존에 올라와 있는 지난해 강좌겠죠? 그거 그대로 활용하세요. 제 강좌의 특징은 이걸 두고 학생들은 고인물이라고 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교재를 거의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강의를 내용도 거의 바꾸지 않아요. 동일한 교재고 동일한 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1년 더 젊은 제가 가르친 걸 들으셔도 괜찮아요. 올해 게 올라올 거야. 올해 뭔가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최신 뭔가가 반영이 돼 있을 거야. 1년 안에 영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1년 안에 영어가 바뀌어서 최신 경향이 들어갈 거야. 그거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전 강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에 맞게 이전 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그냥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들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쭉쭉쭉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인강 학생들에게 특히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학생아 시험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해서 하나는 어느 범위에서 나오냐라는 걸 명확히 인지해주는 선생이 필요해요. 둘째, 네가 허투루, 네가 헛심 쓰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둘째, 본인의 실천력.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본인이 공부하는 헛방이지. 그러니까 집에서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보면서 누구 갖고 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방문을 열고 혹은 거실에서 혹은 커피숍에서 공부하세요. 절대로 본인을 실천력에 있어서
본인을 믿지 마세요. 본인의 몸을 믿으세요. 무조건 내가 알려줄 테니 본인은 그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공률은 10%라는 게 일반적이다고 이야기하대요. 여기서 10%라고 하는 게 완강률을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실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90%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하세요.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출제 범위에 맞는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시켜 줄 거예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까지만 하세요. 이거 2번 하세요. 여러분은 해야 됩니다. 같이 앉아서 고개만 까딱거리고 있으면 끝장이에요. 명확한 인식, 범위에 대한 그리고 실천력이 중요하니까 실천 잘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낼 건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끝내고 덮어버리면 안 되고 잘 들어요. 지금 우리 연간 커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연간 커리큘럼 표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영역별, 학습 영역별, 출제 영역별 가이드 영상이 있습니다. 10분짜리 4개, 어휘편, 문법편, 논리편, 독해편 그걸 꼭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저는 약속을 꼭 하나 드리고 싶어요. 2가지. 앞에 말이 똑같은데. 2가지. 어려울 게 없어. 오늘 이 강의가 3개로 구성됐잖아. 어떻게 나오니? 우리 어떻게 준비할까? 결과물이 뭐게? 내가 너한테 마무리 짓고 싶으면 딱 2가지야.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나지? 저는 딱 2가지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 나오는 것만 계속 반복해 시킬 겁니다. 시험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건 하지 않을 거예요. 학생이 헛팀 쓰게 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 나오는 것만 계속 전달할 수 있게끔 연구를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강의도 할 거고요. 둘째, 당신이 해야 되는 실천력이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질문을 하면 언제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고 질문하든 게시판을 잘 활용해서 질문하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답변할 수 있게끔 해서 계속 저랑 같이 소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질문을 계속 남기고 끝까지 수업을 들으면 저도 계속 답변을 하고 계속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바쁘긴 하지만 그래서 직업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최선을 다합시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에서 얼굴 보도록 합시다. 10분짜리 4개 듣고 오세요. 다들 1년 동안 화이팅!